사이버 공격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영화에서처럼 막 경고음이 울리고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아주 시끄럽고 정신없는 장면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요, 모든 공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위험한 공격은 아주 조용히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시스템 깊숙한 곳을 파고들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소리 없는 위협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왼쪽의 시끄러운 공격은 뭐랄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누가 봐도 나 지금 공격 중이야 하고 소리치는 격이라 탐지는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건 바로 오른쪽, 이 조용한 공격입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아주 적은 흔적만 남기면서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이게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악당부터 만나보시죠. 별명이 아주 살벌합니다. 느리게 퍼지는 독.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뭔가 시한폭탄처럼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 같은 느낌이요. 이 녀석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 로우 앤 슬로우 공격은요, 기존의 대용량 디도스 공격이랑은 아예 결이 다릅니다. 디도스가 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댐을 터뜨리는 거라면 이건 수도꼭지를 아주 살짝만 틀어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결국 거대한 물탱크를 가득 채워버리는 방식이에요. 트래픽이 워낙 적으니까 보안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인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이 느린 사용자인지 구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럼 이 느리게 퍼지는 독, 대체 뭘로 퍼뜨리는 걸까요? 바로 슬로로 리스라는 이름의 아주 유명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슬로우, 느리다는 뜻이잖아요. 과연 이 느림보 같은 무기가 어떻게 멀쩡한 서버를 순식간에 멈추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요, 아주 최악의 식당 진상 손님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손님 한 명이 식당에 들어와서 테이블 수십 개를 혼자 다 차지하고 앉아요. 그리고는 주문을 할 것처럼 하면서 계속 뜸을 들이는 거죠. 저기요, 메뉴판 좀 더 볼게요 하면서 아주 가끔씩 서버를 불렀다가 다시 보내고 이걸 무한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식당의 모든 테이블은 이 진상 손님 하나 때문에 꽉 차버리고 다른 정상적인 손님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슬로우 롤리스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서버는 요청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모든 자원을 소진하고 마비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교묘한 공격을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정말 까다로운 문제죠.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는 셈이니까요. 자, 이제 방어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돼 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방어막, 즉 다계층 방어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IP 주소에서 너무 많은 연결을 시도하면 일단 막아버리고 또 어떤 요청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안 끝나면 그냥 강제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버 앞에 문지기처럼 리버스 프록시나 로드 밸런서를 둬서 수상한 요청들이 서버에 직접 닿기 전에 미리 한번 걸러내는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악당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 무대는 바로 API, 현대 애플리케이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API를 건물에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뒷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문들 중 하나라도 잠겨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악당, 이 위장 전문가는 바로 그 허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사실 그 화려한 화면 뒤에서는 수많은 API들이 쉴 새 없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프로그램들이 서로 대화하는 약속된 언어이자 통로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통로의 보안이 무너지면 그냥 모든 게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보통 이렇습니다. 제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내 사진 보여줘 하고 요청하면 API가 네, 사용자 샵123 본인 맞으시네요. 여기 사진 있습니다 하고 제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공격자는 이 간단한 규칙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일단 자기 아이디 4569로 멀쩡하게 로그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뜬금없이 저기요, 사용자 123의 파일을 좀 보여주시죠? 하고 요청을 보내는 거죠. 요청하는 형식 자체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API는 이 요청을 받고 사용자 456이 누구인지만 확인할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용자 456이 파일 123이라는 파일에 접근할 자격, 즉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까지 확인할까요? 이 정말 미묘한 차이가 보안의 성패를 갈라놓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비정상적 객체 레벨 권한 부여, 줄여서 BOL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API 보안 분야에서 거의 1순위로 꼽히는 최악의 취약점이에요. 비유하자면 제가 호텔에서 102호 키카드를 받았는데 글쎄 그 키로 역방인 102호는 물론이고 201호, 301호, 심지어는 꼭대기층 VIP 스위트룸 문까지 다 열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키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만 인증하고 어느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키인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그럼 이렇게나 많은 보이지 않는 문들을 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잠가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핵심 방어 원칙들을 따르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볼라가 거의 두목격이긴 한데 그 외에도 API를 노리는 다른 악당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신분증 같은 인증 토큰을 훔쳐서 다른 사람인 척 위장할 수도 있고요. 서버를 교묘하게 속여서 원래는 접근하면 안 되는 회사 내부망 같은 곳을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죠. 또 요청 횟수나 크기에 제한을 안 두면 아까 봤던 슬로롤리스처럼 서버 자원을 바닥내서 서비스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정리됩니다. BOTL을 막으려면 요청할 때마다 이 데이터의 진짜 주인이 이 사람이 맞나를 항상 반복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신원 도용을 막으려면 비밀번호 외에 추가 인증을 거치는 다중 인증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위협에 대해 명확한 방어 전략이 있고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현대의 똑똑한 공격자들은 더 이상 무식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시스템 간의 신뢰, 바로 그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훨씬 더 지능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소리 없는 공격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이버 보안의 세계는 정말이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공격자들은 절대 멈추지 않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막고 있는 이 문 말고 과연 내일의 공격자들은 또 어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잠기지 않은 뒷문을 찾아내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